저희 동네에 강아지가 살고 있습니다. 뿅뿅 강아지요. 자,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강아지가 살고 있어요. 근데 무늬가 막 달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강아지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강아지야. 근데 얘는 또 무늬가 달라. 에이, 그치. 색깔도 다르고. 자, 근데요, 가만히 봤더니, 또 저희 집 옆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쥐가 살고 있더라고요. 쥐, 쥐, 쥐야.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막 뭐 할까 이거? 민들레? 자, 민들레입니다. 자,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막 살고 있어요. 민들레. "야, 민들레야 믿어." 이런 거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저희 동네에 보니까 옆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갯벌이 있어 갑자기. 그럴 수 있지. 우리 동네가 바닷가면. 그지? 막 갑자기 그리고 또 막 강도 있어. 휴. 막 산도 있어 갑자기. 네.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려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요. 제가 시작할 때 다 뭐부터 시작했냐면 얘네들부터 시작했거든. 다 종류가 뭐였어? 개. 그치? 하나의 종에서 하나의 종 다양한 인제 개체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첫 번째는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예. 개끼리 문이 달라요. 맞아. 이런 거. 달팽이끼리 문이 달라요. 이거는 개체마다의 차이죠. 그쵸? 하나의 종 안에 각각의 개체마다의 차이입니다. 같은 종, 개체마다 차이.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차이. 바로 유전자 때문이죠, 뭐. DNA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면 뭐가 좋은데? 봐봐. 유전자의 차이가 생기면은 형질의 차이가 생기고요. 즉, 변이가 다양해지죠. 중요한 건 이건데요.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응? 급격한 환경 변화가 딱 일어났을 때 멸종이 될 확률이 줄어들어요. 갑자기 막 빙하기가 됐어. 와, 다 죽어. 근데 일부는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내가 극단으로 갔구나, 빙하기로. 여하튼 간에 급격한 환경 변화, 기온이 올라가거나 뭐 등등등등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멸종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게 좋은 거지 뭐. 그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여기까지였죠. 봐봐. 어디까지였냐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얘기했어. 어떤 동네에 개도 있고 이거 뭐였지? 쥐였지? 민들레도 있고 그랬지. 이건 뭐냐? 종다양성입니다. 자, 이렇게 종다양성이 생기면은 어떤 지역에 많은 종이 있으면 돼. 그리고 얘네가 고루고루 분포하면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냐? 봐봐. 어떤 지역이 있어. 가라는 지역이 있고요. 나라는 지역이 있고요. 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함께 살고 있죠. 총 3개만 살고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종이 있고요. B라는 종이 있고 C라는 종이 있습니다. 자, 이때
A라는 종이 예를 들어서 5마리고 0마리 있어. 가는요. A라는 애가 5마리 넣을게. 그럼 얘가 한 21마리 넣을게. 그리고 얘 1마리 있어. 다는 22, 27, 8, 9, 10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종 다양성을 비교를 한번 해 볼게. 우선 A는 종 다양성이 가장 낮아요. 딱 봐도 종 하나야, 얘는. 잘못 얘기했다. 가지. 짠짠. 가라는 동네는 지금 A라는 종 하나가 있어. 가로 세로를 잘못 봤어, 순간적으로. 자, 종이 A라는 종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 지역은요. 나라는 지역은 3개 살고 있어. 종이 3개야. 그럼 얘가 더 종 다양성이 큰 거지. 그다음엔요. 다지. 똑같이 3개긴 3개지만 봐봐. 얘도 종 3개야. 근데 누가 균등 분포야. 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그러면 더 좋은 거야. 지금 나는 이 B가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 근데 다는 비슷비슷 살고 있죠.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종 다양성은요. 이 2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종의 수 그리고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고를수록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이제 봐봐. 마지막 얘기는 뭐냐? 제가 갑자기 산 그리고 했지. 산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막 갑자기 갯벌 어디서 튀어나오고 요게 이제 마지막이거든. 자, 마지막은 뭐냐? 색깔을 좀 바꿀게요. 마지막은 바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이거는 얘를 기억하면 돼. 얘를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막, 초원 이런 환경들 있지. 환경이 추가되는 거. 이런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 뭐 호수, 강, 바다, 갯벌 이런 게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즉 생태계 다양성은 이제 어떤 환경이 더 추가돼서 산, 바다, 갯벌, 강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보다는 종 다양성이 더 큰 범위고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보다는 생태계 다양성이 더 큰 범위죠. 생태계 다양성이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종 다양성 커지고요. 유전적 다양성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끝. 어렵지 않지? 여기서 이제 2가지 살짝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 문제지 뭐 문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어. 와, 슬프다. 그지? 감소의 원인이 뭐냐? 원인. 쭉 나올 거야, 이제. 다 외우시고요.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파괴. 갑자기 막 골프장 같은 거 만들어. 아니면 막 중간에 막 길 내. 이런 거 있지. 서식지 단편화. 그 다음에 뭐 막 잡아. 포획, 남획 이런 거. 포획, 남획. 여기까지만 적을게. 그 다음에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 다음에 외래종 막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감소를 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존하기 위한 보전 노력이 필요하죠. 뭐 우리가 사실 에너지 아끼고 이러는 것부터 하면 돼. 쓰레기 잘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생태 통로. 서식지를 단편화시켰으니까 이 애들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 요런 거. 아니면 포획이나 남획 금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입니다. 서식지 복원 뭐 이런 거 할까? 서식지 복원.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요. 요거 있지? 요거.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용어부터 기억하시고요. 자, 구분하시는 것 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두세요.